자,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forest 이렇게 할게요. forest. 클래스 이름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일단 기본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 기본값들하고 비교를 다 하도록.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 전에 일단은 그 생성자를 기본값들만 사용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했을 때 더 좋은 게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값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는 뭐 이런 값들 계산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난수의 시드 이런 정도만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다 기본값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forest.fit. X는 우리 전체 훈련셋이 아니라 훈련과 검증으로 나눈 거 있죠. 교차 검증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훈련과 검증으로 나눠둔 거 이것만 해도 48,000개가 되잖아요. 그죠? Y는 YTR 이렇게 해서 훈련 시키시고요. 랜덤 포리스트가 에스티메이터 기본값이 얼마였었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50개였는지 100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문서 보시면 되겠죠. 요거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서 훈련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훈련 셋에서 예측값 찾아보고요. 그럼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검증 셋에서 예측값 찾아볼 수 있죠. 그럼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측값과 실제값 비교해 보면 누가 어디가 많이 틀렸는지 이런 거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사이에 끝났네요. 랜덤 포리스트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그죠? 위쪽에서 트리 하나를 그 훈련을 시키는데도 한 23초 정도가 걸렸었는데 랜덤 포리스트 훈련시키는데 한 38초?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훈련세, 검증세 점수만 계산하려면 예측값까지 찾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히트맵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예측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측값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예측값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forest.predic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여기에는 어, 훈련 세트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측값들이 나오죠. 예측값들이 나왔고 이제 그 점수는 accuracy score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실제값 y축으로 y축으로 그 다음에 예측값 train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네 랜덤 포레스트도 정확도가 100%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훈련셋에서는 컴퓨터 매트릭스를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대적합이어서 그것도 디시전 트리처럼 그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예측값들을 찾아볼까요? 포리스트, 프리딕트, x는 x validate 요걸 쓰시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accuracy score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이번에 계산할 실제 값은 y val이 가지고 있어요. validation 셋이니까 그 다음에 예측 값은 위에서 만든 val predict가 가지고 있죠. 오, 꽤 높네요. 그죠? 트리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몇 퍼센트? 87%밖에 안 됐었죠. 근데 그 디시전 트리들을 여러 개를 연결한 앙상블을 사용하니까 97%까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KNN과 점수가 비슷해 보이죠. 그러면 얘를 기준 점수로 삼는 거예요.
랜덤 포리스트에서 97%라고 하는 거를 기준 점수로 삼아서 그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보는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보면서 97%보다 더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다면 그 모델이 랜덤 포리스트에선 제일 좋은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 베이스 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점수보다도 낮은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값만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일단은 기본값만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본 파라미터들만 비교해 봤을 때 이 점수는요, KNN에서의 점수와 여기 밸리데이션 점수 있죠? 밸리데이션 점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떨어지긴 해요. KNN보다 조금 낮게. 여기서는 97.1%였었고, 반올림하면 97.17이니까 97.2%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반올림해도 97%밖에 안 되니까 예. 그 KNN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디시전 트리 하나만 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도 튜닝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혹시 점수가 저랑 다른가요?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아주 많이 달라요? 둘 다 1.0이 나왔어요? 여기 밸리데이션을 썼는데 100%가 나오기는 힘들 텐데. 그래요? 다른 분도 혹시 100% 나오신 분 계세요? 검증서에 대해서? 음. 이따가 그 세트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보통은 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도 과대적 합이 트리를 사용하는 거여서 랜덤 포리스트도 과대적 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둘 다 100% 나오는 거는 저도 자, 마지막으로요. 아마 얘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 서포트 벡터 머신. 이건 아마 훈련시켜 놓고 아마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변수 이름을 SVM이라고 할게요. 근데 클래스 이름은 서포트 벡터 머신 C라고 되어 있어요. C. SVC라고 되어 있습니다. SVM이 아니에요. 클래스 이름은 SVR하고 SVC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일단 다른 파라미터들은 다 기본값 사용하고요. n 잡스 없죠. 랜덤 스테이트. 그러면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이것만. 네, 이렇게 하시고 얘를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VM fit 여기에 훈련 세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에는 훈련 베리블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훈련하고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집에서 돌려봤을 때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훈련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어떤 경계면을 찾는 거라 그랬죠. 그 클래스들을 분류하기 위한 경계면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아서 그 도로의 중앙선으로 위쪽, 아래쪽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그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는 과정이에요. 얘가.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작업은 뭘까요? 훈련셋의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검증셋에서의 예측값들을 찾아보시고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뭐 과대적 합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